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건 잘해줘야 돼요. 반드시 금융에서 맞춰야 될 게 주택담보대출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은행에 가면 얼마를 대출해 줄래? 대출금액. 그냥 어떻게 금리를 책정해 줄래? 변동금리 상품.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상환해야 됩니까? 상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출금액을 항상 계산 문제고. 자, 대출금액이 심사 159인데, 159페이지인데, 제가 딱 두 가지 뽑아놨어요. 이게 바이블이에요. 자, 중요한 거. 60에서 70, 50에서 60으로 상향됐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기출. 항상 지금은 70, 지금은 6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게. 뭐 공식을 적는 게 아니라 LTV 70입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 담보물에 7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담보물에 70, 담보물이 어디예요? 3억이잖아요. 3억. 3억에 70%까지 대출을 해줘요. 이게 3, 7은 21, 2억 1000. 벌써 나왔어요. 대출금액. 그런데 이제 DTI는 잘 생각해. DTI는. 자, DTI는. 자, DTI가 6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준다?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줄 수 있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60%예요. 이 뜻이죠. 이 뜻.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DTI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금과 이자에서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그러면 항상 원금과 이자에서 나누기 뭐시기 해서? 나누기 저당상수를 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게 대출 금액에 곱하기 저당상수하면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에서 나누기 저당상수하면 대출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DTI가 60이야. 그러면 소득 3천에서 60%인. 그러니까 얼마? 1,800만 원까지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0만 원의 원금과 이자에서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그러면 나누기 저당 상수. 저당 상수가 여기 0.1 있잖아요. 0.1.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 저당 상수 0.1. 근데 나누기 0.1은 굳이 계산기 치지 말고 10배 주면 된다겠어요?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 이렇게. 그리고 둘 중에 얘는 LTV 기준 대출 금액. 얘는 DTI 기준 대출 금액인데 LTV, DTI를 모두 충족시켜야 되니까 이 두 금액 중 항상 작은 것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작은 금액으로. 그러면 작은 금액은 뭡니까? 요놈이죠, 요놈. 1억 8천. 그러면 이 1억 8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담보물과 차입자의 어떤 상환 능력, 즉 소득으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1억 8천인 거예요. 담보물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이 1억 8천에서 얼마를 이미 쓰고 있어요. 1억 5천을 이미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억 5천을 쓰고 있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뭔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천만 원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잘 해놔야 돼요. 어렵지 않다고요. 제가 아주 빠르게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얘는 대부분 잘 맞추니까 요걸 하려고 지금 해요. 요걸 하려고. 요거. 자, 지금 07번을 빠르게 06번을 빠르게 본 이유는 요 놈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열의 9번은 06번과 같이 항상 기준을 뭘 줍니까? LTV하고 DTI를 줘요. 그런데 08번은 지금 LTV하고 뭐 대신에 DTI 대신에 부채 감당률을 줬다고요. DTI 대신에 부채 감당률. 그럼 일단 부채 감당률이 떠올라야 되는데 부채 감당률이 지금 안 떠오르면 안 된다. 최소한 부채 감당률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부채 감당률은 최소한 공식이 떠오르진 않더라도 부채는 손으로 붙인다, 발로 붙인다. 손부채.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요건 떠올라야 돼, 이게. 이게 부채 감당률의 공식. 자, 그럼 이제 논점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DTI를 출제자가 주면 이 DTI로 은행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찾고
은행에 쓸 수 있는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에서 나누기 저당상수를 해서 대출 금액을 찾아왔어요. 에? 그런데 출제자가 갑자기 LTV는 그대로 줬는데 DTI 대신에 부채 감당률을 줬어요. 그러면 논리가 지금까지 DTI로 찾던 원금과 이자를 부채 감당률을 주며 부채 감당률로 원금과 이자를 찾아. 이렇게만 딱 한 줄 기억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DTI 대신에 부채 감당률을 줬어. 그러면 부채 감당률로 뭘 하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DTI로 원금과 이자를 찾았는데 부채 감당률을 주며 이제는 부채 감당률로 원금과 이자를 찾아. 이렇게 암기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찾아보자고요. 부채 감당률로 원금과 이자를 찾아보자고요. 자, 순영업 소득이 1억이라고 줬잖아요.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2. 자, 부채 감당률이 2입니다. 그러면 항상 해석을 여기다가 손자 넣는 거 아니에요?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부채 감당률인데 2입니다. 이 말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몇 배 감당할 수 있다? 2배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2배 감당할 수 있대.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5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은 미국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DTI 대신에 부채 감당률을 줬어. 그러면 부채 감당률로 원금과 이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5천.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출 금액 추정할 때는 나누기 저당 상수. 근데 나누기 저당 상수가 0.2잖아요. 저당 상수가 0.2. 그러면 0.2면 5배를 해주는 거야. 0.1은 10배, 0.1이 나오면 10배, 0.2가 나오면 5배. 그러면 2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항상 DTI 대신에 부채 감당률을 출제자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가 그냥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DTI 대신에 부채 감당률을 줬어? 그러면 DTI로 산정하던 원금과 이자를 부채 감당률로 산정하라는 거구나.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데, 자, 순영업 소득이 1억이고 부채 감당률이 2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감당률을 2배 감당할 수 있대. 5천. 그냥 5천, 그 다음에 나누기 저당상수 0.2에서 2억 5천. 그러면 LTV는 얼마야? 우리가 하던 대로. 시장 가격이 5, 이게 담보물이겠죠. 60이니까 LTV 그중은 3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5, 6은 30. 그러니까 결국 3억과 2억 5천 둘 중에 작은 금액, 요 놈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요 놈으로. 근데 지금 상가의 기존 대출이 있죠? 얼마? 여기서 1억을 이미 뽑아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8번 문제가 최근에는 요게 나오면 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 DTI 대신에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DTI로 어떻게 했는데 DTI로 원금과 이자 찾고 나누기 저당 상수해서 대출 금액을 찾았는데 DTI 대신에 부채 감당률을 주면 부채 감당률로 원금과 이자를 찾아. 이거 딱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이거. 자, 그 다음에 저당의 상환. 이걸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얼마? 2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자, 이 경우에 1차년도 상환해야 할 원금은 얼마가 됩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항상 원리금 균등이며 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원리금 균등이니까 은행에다 갖다 줄 원금과 이자를 먼저 균등하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균등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요거죠, 요거. 대출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은행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가 나와요. 이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출 금액이 2억이고
저당 상수가 0.1175 하면 여기가 2,350만 원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은행에 매번 갖다 줘야 될 균등한 원리금이에요. 예? 이것만 딱 찾으면 되는 거죠.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은행에 매기 상환할 원리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입자는 원금과 이자를 2,350만 원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은행은 받아다가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이 중에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기록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얼마냐? 2억을 대출 받았고 그 중에 10%가 지금 대출 이자율이니까 2천만 원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항상 2,350이 나와야 되니까 아하 350만 원이 원금으로 상환했다고 기록되겠구나. 이게 나와야죠. 항상 흐름이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자와 원금을 구분해서 기록해 준다. 이게 생각나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차이를 한번 봐요. 차이를. 자, 이 문제는 재작년의 기출문제예요. 27회니까. 27회가 아니라 재작년의 기출문제인데, 자, 26회, 재작년이네요. 26회인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니? 그러면 일단 1회차가 아니라 2회차. 이걸 못 봐가지고 2회차. 자, 그리고 얘는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원금 균등. 자, 그럼 들어가 봐요. 항상 원금 균등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원금 균등이니까 균등한 원금을 먼저 계산해줘요. 균등한 원금을. 그러면 지금 균등한 원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얘도 역시 2억을 빌렸어, 2억. 그리고 20년 동안 매년 동일하게 원금을 갖다 줘야 되니까 2억을 20년 나누면 얼마? 1,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원금은 매번 1,000만 원씩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1,000만 원씩. 자, 그런데 원금만 갖다 주면 은행이 서운하죠? 이자를 계산해 줘야 돼, 이자. 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순서가 틀리다는 거야, 순서가. 원리금 균등은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하고 원금 균등은 균등한 원금을 먼저 계산하고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그럼 이자 똑같죠. 자, 2억을 대출 받았고 첫 해 5% 이자니까 2, 50,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이게 1회차 은행에 갖다 주는 돈. 그래서 2,000만 원 5번 탁 찍는 순간 그렇죠. 함정에 빠진 거. 왜? 2회차를 물어봤으니까. 2회차를. 그러니까 지금 잔금까지 계산해 줘야 돼. 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원금을 1,000만 원 했으니까 1억 9천만 원이 이제 잔금으로 남는 거랍니다. 1억 9천. 자, 그러면 그 다음에도 원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잔금 1억 9천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데 5%를 곱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안 나와. 왜? 10%가 아니라 10%면 1억 9천에 10% 이자면 1,900만 원 그냥 쑥 나오는데 5%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를 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자, 편법을 알려줄게요. 자, 봐요. 이자는 매년 감소하죠. 어떤 방식이든지. 왜 이자는 매년 감소합니까? 자, 첫 해 원금을 1,000만 원 이미 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원금을. 그러면 1,000만 원에 이미 갚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5% 이자는 더 이상 낼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에 10%면 100. 5%면 절반이니까 5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원금을 이미 갚았으니까 두 번째는 1,000만 원에 5% 이자, 50만 원의 이자는 갖다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900만 원 5%가 잘 안 된다면 1,000만 원에 5% 50만 원을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950만 원만 은행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얘의 5%는 갖다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해 은행에 갖다 줄 돈은 19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정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이 저는 강력 추천. 요거 연습해보라고 지금 이 문제 뽑아갖고 온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금융과 관련해서 딱 절반 한 거예요. 절반. 절반 어떤 거였습니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우리가 대출의 세 가지 요소. 얼마 빌려줄 겁니까? 대출 금액. 두 번째,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특히 변동금리 상품. 세 번째, 상환 방식 그리고 계산 문제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